매일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쉽게 화를 내며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복수는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반응하여 그들에게 수백 배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연히 맞서는 반응은 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불합리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60세 이상의 한 노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면 결국 벽만 남게 된다. 제 남편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 이제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친밀함이란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상대방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자신이 잘못 행동하면 비난을 받지만 집에서는 상대방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화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노인의 조언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만 소진시키고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자문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일깨우세요. 또 다른 노인은 자신과 아내가 집 안에서 층을 나누어 생활하며 서로의 개인 공간을 유지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부적절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일 왜 못해? 또는 이건 도와줘야지. 와 같은 말로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갈등이나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강하게 대응하며 자신을 지키세요. 단순히 응, 내가 할게. 미안해 같은 양보로 답하지 말고 왜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강하게 반박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연락을 끊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존적 습관을 깨닫고 변화하려 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며 그 권한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세 번째, 모욕적인 말 앞에서 굽히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비판을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숨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살 좀 빼야겠다. 돼지같이 보이잖아.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경 써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모욕을 가장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무시하면 그들은 이를 허락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당신을 깔보고 자존감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반응하세요. 제 체중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죠? 혹은 더 직설적으로 그건 관심이 아니라 모욕으로 들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세요.
모욕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쉽게 낮춰지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무심하게 넘어가면 그들은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과도하게 선을 넘을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여 그들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네 번째,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당신을 하찮게 여긴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을 잊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의미 있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으면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끝난 관계나 사건에 대해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복수에만 몰두하다 보면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독수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맞서지 않고 그냥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일정 높이에 이르면 까마귀는 숨을 쉬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맞서지 않고 스스로를 고양하는 것만으로 상대가 자연스레 물러나도록 만드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를 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설명해도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당신을 해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쓰레기에 신경 쓰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자신만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들어보세요. 만약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당신의 의무로 여기며 당신이 계속 도와주지 않을 때 실망하곤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지원했지만 그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두면 결국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만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부정적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반박하며 당신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써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박할 방법을 찾으며 당신을 짜증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면 그들은 더 만족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말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데없는 도발에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쓰레기를 만났을 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덟 번째, 가치 없는 사람과는 논쟁하지 마세요. 부당한 상황이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계속 원망에 빠지지 마세요. 계속해서 되새기기만 하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하지만
그저 사소한 일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넘기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속담처럼 군자는 소인배와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군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주변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세요. 바쁘게 일하며 성공을 이루다 보면 헛된 유혹에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능력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할 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진짜 목적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여 이용당하지 마세요. 의미 있고 바쁜 삶을 살면 외부의 유혹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함은 가치 있는 덕목이지만 도움의 의미가 정말 큰 것이 아니라면 우선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확고해지면 더 명확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강해지면 누구도 쉽게 당신을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고 과거에 당했던 이용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좋은 관계 유지 비법 1. 어려운 이야기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꺼이 들어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약점이 되어 주변에 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자주 이야기하면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삼게 되어 스스로를 개선하기보다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를 말하기보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 행동에 집중합니다. 어려움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요청을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에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면 거절하고 놓아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말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사용하세요. 이는 거짓말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완곡하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라고 말해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표현을 사용하면 솔직함을 유지하면서도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태도는 상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과 자존심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불필요한 관계에 돈을 쓰기보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겉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위해 비용을 낭비하기보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시간과 돈을 자기 개발에 쏟으면 자신감과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깊이 없는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 기분 전환용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반면에 학습과 성장에 집중하면 비슷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며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을 때는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기 쉬워 진정 원하는 바가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직업이나 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은 자신만의 방향성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후회가 적다. 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며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같은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 덕분에 삶을 멈춰야 할 상황이 와도 그들은 후회 없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은 삶의 탐험을 우선으로 삼고 자신에게 맞는다면 지속하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일의 후회를 줄이는 비결은 뛰어난 능력보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남에게 탓하지 않고 돌아볼 때 후회 없이 자기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능숙하게 통제한다. 일은 감정 조절에 뛰어나며 성급함에 이끌려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 남의 공격적 발언이나 도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피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비난을 당하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단순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되묻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태도는 종종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무례한 행동을 멈추도록 만듭니다. 넷째, 기대치를 너무 높게 두지 않는다. 일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유괴 애정을 보였는데 그들이 이만큼만 반응한다면 실망은 불가피합니다. 타인에게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불필요한 실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은 일이나 경험을 대할 때 항상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라고 자문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성공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처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들이 삶을 더 풍요롭고 충실하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생각. 진정한 복수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나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늘 있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자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에 맞춰 살아갈 때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점차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에너지와 사랑, 그리고 관심은 자신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그것이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와 무례함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특히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